여러분 반갑습니다. 주한홍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가장 첫 책이죠. 행운에 속지 마라라는 책에서 또 한 구절 갖고 왔습니다. 다소 제목이 좀 재미있게 보여지는데요. 증권거래가 계란 프라이보다 쉽다라는 챕터의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저서를 대부분 보면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조금 반골 기질, 저항감 있고 비판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책을 보실 때 조금 이렇게 거슬리시는 분도 좀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이분의 독특한 어떤 성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책상에 앉아가지고 논문만 쓰는 어떤 권위주의적인 대학 교수들을 좀 혐오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전을 통한 그리고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면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블랙스완으로 가장 큰 인기를 끄셨던 분이긴 한데 행운에 속지 마라가 조금 더 쉬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거래가 계란 프라이보다 쉽다. 오늘 오후에 치과 의사와 만나기로 했다. 그는 브라질 채권에서 내게 조언을 얻으려 한다. 나는 그가 치아에 대해서 잘 안다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다. 말썽이었던 치통을 말끔히 치료해 주었기 때문이다. 치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제대로 된 진료가 어려울 것이다. 아니면 단지 운이 좋아서 치과 의사가 되지는 않았을 거다. 진료실 벽에 걸려있는 졸업장을 보면서 그가 단지 운이 좋아서 수많은 시험을 통과하고 충치 수천 개를 제대로 치료했을 확률은 지극히 낮다고 생각했다. 저녁에는 카네기 홀에 간다. 나는 피아니스트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 생소한 외국식 이름조차 잊어버렸다. 내가 아는 거라곤 그가 모스크바 음악 학교에서 공부했다는 정도다. 하지만 나는 피아노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피아노 연주를 못하는 사람이 단지 운이 좋아 카네기 홀에서 연주할 확률은 지극히 낮을 것이다. 따라서 피아노를 모르는 사기꾼이 불협화음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해도 좋을 만큼 낮다. 지난 토요일엔 런던에 갔었다. 런던의 토요일은 매혹적이다. 붐비지만 주중과 같은 부산함도 없고 일요일에 느끼는 아쉬운 체념도 없다. 일정도 시계도 없이 나는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에 내가 좋아하는 카노바의 조각 앞에 서 있었다. 나의 직업적 사고방식이 발동해서 이 대리석상 조각에 운이 얼마나 작용했을까 하는 의문이 떠올랐다. 조각의 몸매는 인간 모습을 사실적으로 재현했다. 내가 실제로 본 그 어떤 인간보다도 오히려 더 조화롭고 정교하게 균형을 이루었다. 이렇게 탁월한 솜씨가 과연 운의 산물일까? 사실 물질 세계에서 활동하는 누구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업계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말하기 곤란하다. 불행하게도 내일 투자 전문가를 찾는 내 친구를 위해 펀드 매니저를 만나 도움을 주기로 했다. 그 펀드 매니저는 이른바 좋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증권 거래를 할 줄 안다는 정도다. 그리고 증권 거래는 계란 프라이보다 쉽다. 물론 그가 과거에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 실력의 근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엔 너무도 미약하다. 그렇다고 과거 실적이 온전히 운이라는 말은 아니다. 과거 실적을 믿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 짐작하겠지만 내일 만난 펀드 매니저는 나에게 질문 공세를 당할 것이다. 특히 겸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운에 좌우되는 직업인으로서 자신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더욱 그를 몰아세우려 한다. 자신의 과거 실적이 심취해 있는 그에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을 사정없이 퍼부을 것이다. 현대 시장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마키아벨리가 인생의 50% 이상을 운이 좌우한다고 말했음을 가르치면서 말이다. 숫자에 속지 마라. 가공의 펀드 매니저. 나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는다. 실력 없이 단지 운만 좋았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자신이 운이 좋았다고 정말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내가 쓰는 방법은 몬테카를로 엔진으로 순전히 임의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기존 기법과는 정반대의 방법이다. 실제 인물을 찾아내서 속성을 분석하는 대신 우리가 속성을 정확하게 아는 가공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실력이나 필연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순전히 운에만 좌우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마음껏 비웃어 줄 수 있는 가공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들은 엉터리 약과 마찬가지로 애초에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설계된다. 5장에서는 주어진 운에 개인의 속성이 일시적으로 적합해도 생존할 수 있음을 보았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운의 속성을 안다고 가정하여 상황을 훨씬 단순하게 설정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고 보는 식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통계학이 양날의 검임을 보여줄 것이다. 앞에서 소개했던 몬테카를로 엔진을 사용해서 가공의 펀드 매니저 1만 명으로 모집단을 구성하자. 동전 던지기나 산수로도 가능하므로 몬테카를로 엔진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편이 더 이해하기 쉽고 재밌다. 그리고 펀드 매니저는 모두 완벽하게 공정한 게임을 한다고 가정한다. 각자 연말에 1만 달러를 벌 확률이나 1만 달러를 잃을 확률이 각각 50%이다. 제한사항이 추가된다. 한 해라도 손실을 보면 그 펀드 매니저는 표본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전설적인 투기꾼 조지 소로스처럼 운영하는 것이다. 그는 펀드 매니저들을 방에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년이면 당신들 가운데 절반은 쫓겨날 거요. 소로스처럼 우리의 기준도 지극히 엄격하다. 실적이 저조한 펀드 매니저에게는 관용을 베푸지 않을 것이다. 몬테카를로 엔진은 동전 던지기를 실행한다. 앞면이 나오면 펀드 매니저가 1만 달러를 벌고 뒷면이 나오면 1만 달러를 잃는다. 첫 해에 동전 던지기로 실적을 결정하면 펀드 매니저 5,000명은 1만 달러를 벌고 5,000명은 1만 달러를 잃는다. 둘째 해도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한다. 두 해 연속 돈을 버는 펀드 매니저는 2,500명이 될 것이다. 이어 셋째 해까지 1,250명, 넷째 해에는 625명, 다섯째 해는 313명이 될 것이다. 이제 공정한 게임을 거쳐서 5해 연속 돈을 번 펀드 매니저가 313명이 탄생했다. 순전히 운이 좋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좋은 실적을 올린 펀드 매니저 한 사람을 현실 세계로 내보내면 그는 매우 흥미로운 평가를 받게 된다. 스타일이 독특하다느니, 두뇌가 명석하다느니, 기타 성공에 도움이 되었던 요소들을 열거하면서 우호적인 평가가 쏟아진다. 그의 어린 시절 경험 덕분에 성공했다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다. 전기 작가는 부모가 훌륭한 역할 모델이 되었다고 자세히 기술할 것이다. 제작 중인 위인전에는 그의 흑백 사진도 실린다. 그러나 이듬해 우수한 실적이 행진을 중단하면 사람들은 근무 자세가 흐트러졌다거나 생활이 방탕해졌다고 비난을 시작한다. 그리고 성공할 때 했던 몇몇 행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단지 운이 닿았을 뿐이다. 유능한 사람은 필요 없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더 재밌게 만들어보자. 우리는 무능한 펀드 매니저들만 구성된 집단을 만들어낸다. 무능한 펀드 매니저를 기대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사람으로 정의하자. 이제 몬테카를로 엔진으로 항아리에서 공을 꺼내는 작업을 수행한다. 항아리에는 검은 공 45개와 빨간 공 55개로 모두 100개가 들어있다. 꺼냈던 공을 다시 집어넣으므로 빨간 공과 검은 공의 비율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검은 공이 나오면 펀드 매니저가 1만 달러를 벌고 빨간 공이 나오면 1만 달러를 잃는다. 따라서 펀드 매니저가 1만 달러를 벌 확률은 45%이고 1만 달러를 잃을 확률은 55%이다. 이 경우 펀드 매니저는 평균적으로 매년 1,000달러를 잃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이 그렇다는 말이다. 첫해 이익을 내는 펀드 매니저가 4,500명 나올 것이고 둘째에는 그 숫자의 45%인 2,025명이 나올 것이다. 이어 셋째에는 911명, 넷째에는 410명, 다섯째에는 184명이 나올 것이다. 생존한 펀드 매니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정장을 입혀보자. 물론 생존자는 원래 모집단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이다. 사라진 98%에 대해서는 언급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첫 번째, 반직관적인 결론은 무능한 펀드 매니저들만 모집단을 구성해도 소수는 뛰어난 실적을 올린다는 점이다. 실제로 펀드 매니저가 당신 앞에 등장하면 그가 유능한지 무능한지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돈을 잃게 되는 무능한 펀드 매니저로만 모집단을 구성해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왜 그럴까? 변동성 때문에 일부는 돈을 벌기 때문이다. 여기서 변동성이 실제로 무능한 투자 결정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반직관적인 결론은 실적의 최대 기대값이 개별 펀드 매니저의 승률보다 초기 표본 규모에 더 좌우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실적이 우수한 펀드 매니저의 숫자는 개별 펀드 매니저가 이익을 내는 실력보다 업계에서 활동하는 펀드 매니저 숫자에 훨씬 크게 좌우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왜 최대 기대값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을까? 나는 평균 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모든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 최고의 펀드 매니저만 지켜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활동하던 펀드 매니저 숫자가 1993년보다 2001년에 많았다면
탁월한 펀드 매니저 숫자도 1998년보다 2006년에 더 많다는 뜻이다. 실제로 그랬을 것이고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여기까지인데요. 조금 길죠. 글도 좀 확률을 많이 얘기하시고 전반적으로 글을 좀 어렵게 쓰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초창기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티프레질이나 뭐 블랙스완으로 가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초기 책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여러 번 들으셔야 이해가 되는 그런 구절이 좀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증권거래가 계란 프라이보다 쉽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에서 나오지만 유능한 사람과 숫자에 속지 마라라는 여기에 나오는데 강공의 펀드 매니저를 골라내죠. 순수하게 동전 던지기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골라내가지고 최종에 5번 연속 맞는 사람들, 솔직히 운이 좋았던 313명이 탄생해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끌고 나왔을 때 굉장히 포장이 잘 된다는 거. 이것은 무능한 사람들의 집단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투자가 운의 좌우가 많이 되고 이분의 어떤 성향 자체가 현대의 경제가 정교한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는 위험한 시한폭탄이라는 어떤 얘기를 많이 쓰셨고 초창기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에 대한 요소를 상당히 많이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펀드 매니저들의 어떤 실적을 너무 과신한다거나 단기간에 좋은 실적을 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맹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한번 책을 보시면 시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갖게 되실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초창기 책이니까 조금 읽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